나는 그날 엄마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 스치던 공포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후회였다. 가족 의무라는 그 말, 이제 영원히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 칼날은 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선명했다.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나는 복수의 그림자가 되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출근길 사람들을 삼키듯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엄마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난 상처는 깊지 않았다. 치명적이지 않게 오직 고통을 주기 위해 베인 자국. 의사들은 기적적으로 동맥을 피했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건 내 계산이었다. 복수는 항상 정확해야 한다. 모든 게 그 3만 달러에서 시작됐다. 그 돈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밤낮 없이 일해 모은 돈 5년 동안의 피땀, 그리고 꿈의 씨앗. 부모님은 그걸 알면서도 훔쳤다. 아니, 훔친 게 아니라 빌렸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 오빠의 사업을 위해. 그런데 그 사업은 실패했고 돈은 증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웃었다. 가족 의무잖아. 너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엄마의 그 말, 아직도 내 가슴을 파고든다. 나는 28살이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았다. 부모님은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셨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엄마는 주부.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었다. 오빠는 가족의 황태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오빠에게 쏠렸다. 내 대학 등록금은 할인받은 공대, 오빠의 건 명문대 풀 장학금. 내 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웃음당했다. 그래픽 디자인. 그건 취미지, 직업이 아니라고. 그날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세계가 무너졌다. 잔고가 0원. 이체 내역글 보니 내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3만 달러 전액 이체. 비밀번호는 내가 알려준 적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천마니까 알지라고 했다. 가족이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요? 그 돈은 제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는 웃었다. 얘야, 너도 알잖아. 오빠 사업이 어려워. 가족이잖아. 도와줘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무야, 딸아. 내가 왜 모르니?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의무. 그 의무는 왜 나만의 몫일까? 그 후로 일주일,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원룸의 벽이 나를 짓누르는 듯 했다. 친구들은 가족 문제는 조용히 해결해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가족이 아니었다. 그건 강탈이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상담 비용조차 아까워 포기했다. 가족 간 분쟁은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에 현실이 다가왔다. 그러나 복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오빠의 사업이 사기성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내 돈으로 투자한 돈을 유흥비로 썼다. 카드 내역, 채팅 로그. 모든 게 내 손에 쥐어졌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모님의 과거를. 아버지의 은퇴금 착복, 엄마의 이웃사기. 그들은 항상 가족 뒤라는 방패 뒤에 숨었다. 첫 번째 복수, 오빠부터. 나는 그의 사업 파트너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이 사업은 사기다. 증거 첨부. 다음 날 뉴스가 떴다. 신생 IT 기업 사기 의혹. 대표 A씨 검찰 출국 금지. 오빠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 배신했다 오고 울부짖었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싶었다. 전화로. 동생아, 나 망했어. 돈 다 날아갔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가족 의무라며?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첫 승리였다. 부모님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딸이 이해해줄 거야 라고 믿었다. 나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두 번째 복수, 엄마의 자부심. 엄마는 동네에서 모범주부로 통했다. 교회 모임, 이웃 모임. 나는 그 모임에 스며들었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소문을 퍼뜨렸다. 박씨 집안, 딸 돈 훔쳐 오빠 사업에 썼대. 사기꾼 가족이야.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다. 엄마의 전화가 끊기기 시작했다. 교회 목사님의 시선이 변했다.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눈이 붉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너 아니야.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엄마, 왜 나한테 그래요? 오히려 엄마가 설명해 주세요. 내 돈 어디 갔어요?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딸, 오빠를 도우려다. 하지만 미안함 뒤에 숨은 건 변명이었다. 가족이잖아. 그날 밤 나는 칼을 들었다. 부엌에서. 그 칼은 채소를 자르는 평범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지니 무기가 됐다. 나는 인천으로 갔다. 부모님 집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왔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는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불렀다. 엄마, 이야기할 게 있어요. 거실에 앉아 나는 돈 얘기를 꺼냈다. 그 3만 달러 돌려주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버지가 웃었다. 경찰. 가족끼리 무슨 경찰이야. 내가 우리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엄마가 덧붙였다. 의무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칼을 꺼냈다. 엄마의 목에 가져다 대고. 의무. 이게 내 의무의 끝이야. 칼끝이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한 방울 흘렀다.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내가 느껴봐. 잃는 기분이 칼을 거두고 나는 나왔다. 그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병원에서 나는 엄마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왜 그랬어? 나는 속삭였다. 가족 의무라며? 이제 내 차례야.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문제라고 했다. 그 아이러니가 나를 웃게 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는 옛 동료들 사이에서 청렴한 공무원으로 기억됐다. 나는 그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박씨, 은퇴금 일부 착복 사실. 증거 첨부, 그의 명예가 무너졌다. 옛 상사가 전화했다. 너희 아빠, 진짜 그랬어. 아버지는 부정했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변했다. 술을 마시고 나를 욕했다. 내가 다 한 짓이지? 이 악마 같은 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욕이 내 상처를 보상했다. 그러나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악몽이 왔다. 칼을 쥔 내 손, 엄마의 피,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 상담이라고 적힌 문패. 상담사는 물었다. 왜 그랬나요? 나는 말했다. 그들이 먼저 배웠어요. 내 꿈을, 내 믿음을. 상담사는 용서가 해답지라고 했다. 하지만 용서는 약자의 선택이다. 나는 강해지고 있었다. 네 번째 복수, 전체 가족의 유대. 나는 오빠의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내 남편, 내 돈으로 바람피웠어. 증거 봐.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다.
오빠는 무너졌다. 동생아,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야. 이제 5번째. 부모님을 대면할 때 나는 그들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그들은 나를 피해 도망치려 했다. 오지 마. 하지만 나는 들어갔다. 이제 끝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진실을.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가 울었다. 용서해줘. 딸. 하지만 그 눈빛에 후회는 없었다. 여전히 변명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녹음된 대화. 그들의 웃음소리. 의무야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이걸 세상에 퍼뜨릴게요. 가족 사기꾼으로. 그들은 무릎 꿇었다. 제발, 하지 마. 나는 칼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내 팔에. 이게 내 상처야. 이제 너희도 느껴봐. 피가 흘렀다. 우리 셋의 피가 바닥에 섞였다. 복수의 끝은 공허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한강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공정일까? 부모님은 변했다. 오빠는 파산했다. 하지만 내 꿈은 돌아오지 않았다. 6번째, 최종.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아니, 잊음을. 새 계좌를 만들고 새 꿈을 꾸었다. 그래픽 스튜디오를 열었다. 이름은 의무의 끝. 고객들이 왔다. 좋은 이름이네요. 나는 웃었다. 네, 가족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칼이 손에 쥐어진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그림자다. 나는 그날 엄마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 스치던 공포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후회였다. 가족 의무라는 그 말, 이제 영원히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 칼날은 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선명했다.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었다. 그날부터 나는 복수의 그림자가 되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12월, 눈이 내리기 직전의 그 차가운 공기. 나는 종로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출근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 나도 그랬다. 2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매일 밤늦게까지 포트폴리오를 쌓아 올리며 꿈을 좇는 나날. 그 꿈의 기반이 3만 달러였다. 달러로 환전된 원화. 내 은행 계좌에 고이 모아둔 돈 후 그것은 미국 유학의 티켓이었다. 뉴욕의 디자인 스쿨. 그곳에서 나는 자유를 찾을 터였다. 하지만 그 꿈은 인천의 그 집에서 산산조각 났다. 부모님 집, 20년 넘게 살던 그곳.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생을 바치신 분, 엄마는 항상 가정의 화목을 외치시던 분, 오빠는 항상 특별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장난감은 오빠의 것이었고 내 공부 시간은 오빠의 수업을 위한 시간이었다. 여자는 시집가면 될라는 엄마의 말, 그게 내 운명을 정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앱을 열었다. 잔고 확인.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체 내역들 클릭하니 내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의 대규모 이체. 3만 달러 전액. 시간은 어제 밤. 나는 즉시 전화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제 돈이 왜? 엄마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아, 그거. 오빠 사업에 썼어. 빌린 거야. 빌려준 거, 빌려준. 나는 소리쳤다. 빌려준 게 아니에요. 왜 비밀번호를 아세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딸아, 가족이잖아. 오빠가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지. 의무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의무. 그 의무는 왜 나만의 것인가? 오빠의 사업, 그건 IT 스타트업이었다. 세계적인 앱이라고 자랑하던 그 사업.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빠는 항상 실패자였다. 학교 때도, 직장에서도. 그런데 왜 나의 꿈을 희생해야 하는가? 나는 그날 일을 그만두고 인천으로 갔다. 문을 열자 엄마가 웃으며 맞이했다. 왔어. 밥 먹자.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아 나는 물었다. 돈 돌려주세요. 그 돈은 제 유학 자금이에요. 오빠도 거기에 있었다. 동생아, 나중에 갚을게. 사업 성공하면 배로. 엄마가 웃었다. 그래, 가족 의무라며. 너도 엄마처럼 살아봐. 그 웃음, 그 조롱. 그것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가족 의무라면 제가 지켜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 은행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오빠의 사업을 파헤쳤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 오빠는 투자금을 유흥에 썼다. 클럽, 여자들. 내 돈이 그곳에 흘렀다.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익명 이메일을 만들었다. 오빠의 파트너에게 보냈다. 사업 사기 증거. 첨부 파일 확인. 다음 날 오빠의 전화가 왔다. 누가 한 짓이야? 사업이 엉망이 됐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오빠, 가족 의무라며? 이제 내가 느껴봐. 그 후 오빠는 무너졌다. 파트너가 철수, 투자자 소송. 그는 나를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었다. 동생아, 내가 아니야? 제발, 도와줘. 나는 문을 닫았다. 도와. 오빠가 내 꿈을 도왔나? 복수의 첫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곧 공허가 왔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맞나? 라는 물음. 그러나 곧 부모님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 조롱. 그것이 나를 일으켰다. 다음 타겟은 엄마. 엄마의 세계는 동네였다. 주부 모임, 교회.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박씨 가족, 딸 돈 훔쳐 사기 사업. 조심하세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엄마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교회에서조차. 엄마가 울며 왔다. 누가 그런 소문을. 너 아니지.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 엄마, 왜 나한테 그래요? 오히려 엄마가 설명하세요. 제 돈 어디 갔어요?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해. 오빠를 하지만 그 미안함은 얕았다. 여전히 가족이라는 변명. 그 밤, 나는 칼을 들었다. 부엌에서. 채소 칼. 나는 인천으로 갔다. 문 두드림. 아버지 이 시간에 안으로. 엄마 무슨 일? 돈 돌려주세요. 아니면 경찰. 아버지 웃음. 가족끼리 경찰. 엄마 네 기적. 칼 꺼냄. 엄마 목에. 의무. 이게 끝. 피 한 방울. 비명. 느껴봐. 잃는 기분. 나는 나왔다. 심장이 뛰었다. 복수는 시작됐다. 병원에서 엄마를 본 그날,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에 난 붉은 선, 그것은 내 분노의 서명이었다. 의사들은 분족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내 통제였다. 복수는 무작정 휘두르는 게 아니다. 정확한 타격, 영원한 상처.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창백한 얼굴. 이게 나야. 하지만 곧 결의가 스며들었다. 다음은 아버지? 그의 자존심,
그 청렴의 가면을 벗겨야 했다.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는 건 쉽지 않았다. 은퇴한 공무원, 기록은 깨끗했다. 하지만 나는 깊이 파고들었다. 옛 동료를 찾았다. 카페에서 만난 그분, 박 씨.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리고 털어놓았다. 은퇴금 일부, 부하 직원에게 돌려준 적 착복은 아니고 도움이라고 했지만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문서. 익명으로 옛 상사에게 보냈다. 박 씨 과거 착복 사실. 첨부, 다음 주, 아버지의 전화.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지? 나는 침묵했다. 듣기만. 아버지는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소문이 퍼졌다. 박 씨, 은퇴금 문제 있었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집에 왔을 때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한 거지? 이 배신자. 나는 웃었다. 아빠, 가족 의무라며? 배신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 후 아버지는 변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밤에 소리치며. 내 인생을 망치다니. 엄마는 상처를 만지며 울었다. 우리 딸이 왜?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창밖으로 인천을. 복수의 물결이 퍼지는 게 보였다. 오빠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아내가 떠났다. 너 때문에. 오빠의 메시지. 아니, 내 탓이야.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 상담사 원한을 풀어요. 하지만 풀 수 없었다. 그 원한은 내 연료였다. 세 번째 복수, 가족의 유대 끊기. 오빠 아내에게 모든 증거 보냄. 내 남편, 내 돈으로 불륜 이 그녀의 전화. 언니, 진짜야? 그래. 이제 내 선택. 이혼 소송. 오빠는 절규했다. 가족이 깨지잖아. 이미 깨졌어. 부모님 집에 갔다. 그들은 문을 잠갔다. 오지 마. 하지만 나는 열쇠를 복제해뒀다. 안으로. 끝내요. 진실을. 녹음 재생. 그들의 웃음. 의무야, 무릎 꿇음. 제발. 칼 다시. 이번엔 내 팔, 피 섞임. 이게 우리 가족. 공허. 한강 보며. 공정할까?